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들을 제가 좀 쭉 봤는데 네. 이 거래소에 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볼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거래소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보면 우선 거래소 인수합병이 굉장히 활발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네, 이제 현재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네. 토큰 저장 스타트업 사이퍼 브라우저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을 인수했고요. 네. 사실 코인베이스가 톳이라는 현재 저장 앱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경쟁자가 사이퍼 브라우저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그 경쟁자를 아예 인수합병을 해버려갖고 경쟁 상대를 없애버리는 전략인데 네. 아마 미국에서는 그런 전략이 한번 된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야후 재팬이 거래소 비트아그로를 지분의 40%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시장에서는 상대 경쟁 거래소를 인수해버린다든가 하는 현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게 먼 얘기는 아니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도 현재 거래소에 대한 아직 규제 방안이나 거래소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기준이 나오게 되면 그 기준이 약간 부족하다든가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합병 내지는 아니면 합작 또 투자를 또 찾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래소가 아무래도 인수합병의 커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우리나라도 좀 멀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미국과 일본에서는 경쟁사를 인수합병함으로써 경쟁사를 없애버린다 그렇죠, 예. 하는 그런 전략이 뭐 우리나라도 좀 멀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상황을 좀 함께 살펴보면 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이 거래 수수료에만 집중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2016년에는 적은 수익을 냈었는데 2017년에는 암호화폐 광풍이라고 지금 현재들 말씀들 하시는 정도로 해서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 수익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2018년 들어오면서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거래량도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 수수료 가지고는 거래소가 생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비썸 운영하는 BTC 코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272억, 네. 업비트 운영하는 두나무는 1,093억, 코인원은 약 433억의 순이익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네. 거래량 급감을 해서 줄어들게 되니까 네. 아무래도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썸 같은 경우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자지불 결제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고 하고요. 코인원은 해외 송금 서비스와 해외 진출, 아마 태국에 진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MOU까지 체결하고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두나무 같은 경우는 1,000억 규모의 블록체인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기술을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 현재 이익을 많이 내는 거래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한편에서는 기술 개발, 한쪽에서는 해외 진출, 한쪽에서는 또 다른 서비스.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아마 거래소의 진화는 끝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거래소가 어떤 본연의 목적을 잃지 않는 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 보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네. 예를 들어 두나무 같은 경우 블록체인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면 결국 이것도 암호화폐에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에 발전해서 기술이 계속 진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고 네. 본인들 사업에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른 것 같고요. 네. 코인원 같은 경우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한 것도 좋고 또 우리나라에도 또 중국계나 외국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대항을 하려면 같이 나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 거래소 간의 M&A 또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이 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거래소가 좀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기서 암호화폐 관련된 설문조사 소식이 들어와 있는 걸 잠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또 관심사에 들어가 있을까요? 네, 거래소 한 군데에서 엠브레인이라는 리서치 회사에다가 네. 이제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80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래요. 이제 설문조사 물어봤을 때 암호화폐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을 빼놓고 네. 이제 암호화폐 잘 압니다라고 하는 분들 800명으로만 대상을 했는데 내용을 잠깐 보면 평균 투자 금액은 전체적으로 하나 541만 원. 근데 중요한 게 50대가 약 한 933만 원이라고 이제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30대가 644만 원. 30대가 40대나 20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거래를 왜 하십니까? 했더니 네. 호기심,
최신 이슈여서 뭐 이런 분들이 각각 한 40.3% 됐고요. 복수 응답이겠지만 50대는 주변 지인이 추천해서가 48.4%였답니다. 그러니까 50대는 절반 정도가 잘 모르는데 주변에서 투자해봐라 해서 투자를 하셨다는 거고요. 또 재밌는 거는 정보를 어디서 취득하십니까? 했더니 인터넷에서가 52.9%, 아무래도. 전문 커뮤니티에서 받는다가 38.1%, 거래소에서 얻는다가 30.7%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특성상 인터넷과 전문 커뮤니티, 거래소 각각의 책임감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죠. 판단돼 보입니다. 특히 네. 인터넷에 우리가 글을 올리거나 정보를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전문 커뮤니티도 상당히 좀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거래소는 뭐 더 신뢰성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거래소 선택 기준이 보안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가 33.1%. 아무래도. 그다음에 시스템의 안정성이 잘 돼 있느냐가 25.9%, 한 26% 되죠. 네. 그러니까 거래소 선택 기준은 결국 보안과 안정성이라는 걸 쉽게 말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무래도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꾸준히 다뤘던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떤 가짜 뉴스들이 투자자들을 그렇죠. 현혹하는 이런 게 사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그렇죠.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투자자 스스로가 좀 잘 잘 살펴보고 살펴봐야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이 아무래도 거래소 선택 기준에 보안성이 33%를 그렇죠. 투자자들이 본다라는 설문 이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거래소에 대한 이 보안 투자 압박도 좀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조단위 거래가 오가는 만큼 보안성에 대한 이슈가 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죠. 보이는데 예,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시스템이나 시스템 안정성이 지금 합쳐놓으면 한 60%가 넘는 거래소 선택 그렇죠.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거래소 보안의 중소형 금융사 정도의 그 보안이나 시스템 그 안정성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체크할 항목이 한 400개 정도 항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시스템 그 솔루션 구축에 최소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좀 소요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중소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하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현재 그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소 투자자들이 거래소 선택 기준에도 분명히 지금 설문조사처럼 보안 시스템이나 시스템의 안정성이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킹이나 피싱 공격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과 특히 연동 시스템에서 입출금 시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가 불가피할 거 보이고요. 잠깐 해외 뉴스에 한 가지 나온 거 보면 비트코인 연관 도메인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개를 돌파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과 유사한 도메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개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짜 뉴스나 이런 거에 좀 더 우리가 좀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살짝 보면 이게 또 정부에 대한 불만처럼 들리기도 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런가요? 정부가 아직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주고 거래소는 어느 정도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갖고 있고 시스템 수준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이제 줘야 되는데 아직 그걸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앞으로 한 6월 13일까지 한 2달 가까이는 거의 그냥 현재 방치된 상태가 되지 않을까 돼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좀 거래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슈 다뤄봤는데요. 오늘도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했습니다.